서울 마장동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지민 키친은 요즘 부쩍 바빠졌다. 2달 전 젊고 패기 넘치는 셰프 김지민이 새로 문을 열었고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한 것이다. 모던한 인테리어에 깔끔하게 정돈된 오픈 주방, 그리고 SNS에 잘 어울리는 퓨전 한식 메뉴 덕분에 젊은 층은 물론 동네 주민들까지 발길을 끊지 않았다. 주방 안은 매일 아침부터 분주하다. 칼질하는 소리, 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울리는 알림음. 그 중심엔 늘 앞치마를 단단히 묶고 머리를 질끈 묶은 지민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쳤고 무엇보다 주방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단호했다. 완벽한 플레이팅, 정해진 조리 시간, 깔끔한 동선. 그녀의 주방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방 안의 공기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1달 전부터 조리 보조로 들어온 한 노인의 존재 때문이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오래된 앞치마를 허리에 묶은 채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손질하는 그의 손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김지민은 처음 그를 봤을 때 솔직히 당황했다. 요즘 같은 때에 조리 보조를 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급하게 구한 인력이었지만 그의 나이는 무려 78이었다. 손놀림도 느리고 무거운 펜을 들기도 버거워 보였으며 조리대 위를 정리하는 일조차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민은 처음에는 참으려 했다. 그래, 며칠만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간단한 것만 부탁드리자. 하지만 그런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벽 6시, 재료 준비가 한창인 주방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저씨, 이거 대파 손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끝부분은 다 잘라야 하고 길이도 통일시켜야죠. 노인은 놀란 듯 움찔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칼을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익숙치가 않아서. 지민은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주방 뒤쪽으로 돌아섰다. 그날 이후로도 지민의 목소리는 점점 날이 서갔다. 왜 이렇게 손이 느리세요? 점심시간에 맞춰 준비 다 끝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기름 너무 많이 두르셨잖아요. 팬 온도 확인 안 하셨어요? 그녀의 말은 어느새 날카로운 호통이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주방에 메아리 쳤다. 다른 직원들은 애써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은 단연 박춘배였다. 박춘배. 그는 이름만 대면 알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두가 모르는 조용하고 낡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민은 그저 요리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나이 많은 아르바이트라 생각했고 그 이상의 관심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주방의 하루는 반복되었고 지민은 점점 지쳐갔다. 늘 부족한 인력, 끊이지 않는 클레임, SNS 후기에 예민해지는 마음, 그리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노인의 손놀림. 그녀에겐 모든 것이 부담이었고 그 중에서도 박춘배의 존재는 어느새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민은 생각했다. 왜 저렇게까지 요리를 하려는 걸까? 그냥 집에서 쉬셔도 될 텐데. 그날 아침 지민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주방에 들어서며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박춘배는 평소처럼 묵묵히 당근을 다듬고 있었고 그 조용한 모습에 괜히 더 화가 치밀었다. 아저씨, 오늘은 실수하지 마세요. 점심 예약 꽉 찼어요.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움이 스며 있었고 노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하루는 또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 노인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이 열리기 1시간 전 가장 먼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다. 아직 형광등이 전부 켜지기도 전 새벽빛이 스며드는 주방 한쪽에 앉아 묵묵히 칼과 도마를 꺼내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
햇볕에 그을린 듯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늘 같은 옷차림. 회색 셰프복은 오래된 세탁기로 돌린 듯 푸석푸석했고 허리에 묶은 앞치마는 이미 수많은 얼룩으로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기름때와 조미료 자국이 번져있는 앞치마는 매일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듯했지만 그는 그것을 여전히 성실히 묶고 있었다. 오늘은 감자를 먼저 깎으실래요? 지민이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감자를 손에 들었다. 하지만 감자를 깎는 그의 손놀림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느렸다. 칼은 자주 멈추었고 껍질은 균일하게 벗겨지지 않았다. 칼날을 세우는 각도도 일정치 않았고 때로는 너무 깊게, 때로는 너무 얕게 들어가 감자가 울퉁불퉁해졌다. 지민은 어느 순간부터 그를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도대체 몇 년을 안 하신 거지? 주방의 리듬은 정확해야 했다. 칼질은 일정해야 했고 식재료의 손질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박춘배 씨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세월 요리를 멀리하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처럼 어색하고 낯설었다. 게다가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지민이 아저씨,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따로 묻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때로는 혼잣말처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릴 뿐 그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은 직원은 드물었다. 젊은 알바생들 사이에서도 그는 말없는 할아버지로 불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들어와 묵묵히 일하다 조용히 퇴근하는 사람. 존재감은 크지 않았지만 그 묘한 침묵은 주방의 분위기를 묵직하게 만들었다. 그는 손에 늘 작은 흉터들을 갖고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조리와 관련된 일을 해온 듯한 흔적들이 손가락 마디마다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현재 그의 행동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마치 과거에는 능숙했으나 지금은 무언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아니면 일부러 일부 기술을 숨기는 사람처럼. 지민은 그를 바라보며 간혹 의문이 들었다.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왜 굳이 이 나이에 이런 식당에서 그것도 이렇게 조심조심 일하시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다. 점심 준비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그가 손질한 야채들은 다시 손봐야 할 일이 많았다. 지민은 결국 깊은 숨을 내쉬며 그가 손질하던 무더미를 다시 가져다 도마 위에 올렸다. 이건 제가 다시 할게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 다시 칼을 잡았다. 박춘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고개를 숙인 채 한쪽에서 조용히 쓰레기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으며 가끔은 작은 숨소리에도 힘겨움이 섞여 나왔다. 그러나 그 어떤 불만도 변명도 그리고 자존심 섞인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의 표정엔 늘 무표정에 가까운 차분함이 있었고 눈빛은 마치 오래전 무언가를 겪어낸 사람처럼 깊고 어두웠다. 지민은 간혹 그의 눈을 마주칠 때면 묘한 위화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에겐 느리고 서툴고 답답한 노인이란 생각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가게가 문을 열 시간은 점점 다가왔다. 주방 안에는 점심 손님 맞이를 위한 마지막 준비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팬 위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었고 오븐에서는 바삭한 닭다리 소리가 지글거리며 퍼져나왔다. 주문이 몰리는 피크타임을 앞두고 주방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된다. 지민은 미리 준비된 식자재 리스트를 점검하며 재료의 위치, 플레이팅의 방향, 조리 시간까지 다시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에겐 단 1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건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작업하던 박춘배 씨였다. 그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서서 조심스럽게 애호박을 썰고 있었다. 하지만 썰어낸 애호박 조각은 크기도, 두께도, 각도도 모두 제멋대로였다. 어떤 것은 너무 얇아 금방 익어버릴 것 같았고
어떤 것은 두 틈의 팬에서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게 뻔했다. 지민은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참자. 지금은 바쁠 때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박춘배 씨가 방금 썬 재료를 아무렇지 않게 접시에 담는 순간 결국 그 인내심은 터지고 말았다. 아저씨. 순간 주방이 멈춘 듯 조용해졌고 주방에 있던 다른 직원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지민은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해서 손님 받겠냐고요? 이게 지금 요리예요? 이건 그냥 대충 자른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엔 분명히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 답답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실망감. 애호박 하나 제대로 못 자르시면서 왜 계속 주방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크기 맞추시라고.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거세졌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주방을 가르며 울렸다. 박춘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에 들린 칼과 도마 위의 애호박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동시에 아주 깊은 침묵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지만 확실히 들렸다. 지민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죄송하단 말로 다 되나요? 지금 점심시간 몇 분 남았는지 아세요? 다 망치실 거예요. 이러다간 순간 주방에 정적이 흘렀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다. 그 누구도 그 노인을 직접적으로 나무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민은 셰프이자 이 주방의 책임자였다. 완벽해야 했고 실수는 곧 가게의 평판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도마 위에 애호박을 치워버리고 칼을 다시 들어올렸다. 제가 다시 할게요. 오늘은 그냥 다른 일 해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뒤에서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박춘배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 순간 그녀도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입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틈이 없었다. 주문벨이 울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 코앞이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민 키친은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민은 숨 돌릴 틈 없이 주방을 오가며 소스를 데우고 플레이팅을 마무리하느라 손이 10개라도 부족했다. 서빙 직원들은 주문표를 확인하며 주방과 홀을 빠르게 오갔고 주방 안은 김이 서리고 조미료 냄새와 고기 굽는 향이 한데 섞여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테이블 회전율이 빨랐다. 그때였다. 홀 쪽에서 셰프님, 블로거 손님 오셨대요. 라는 말이 들려왔다. 지민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 오늘이었지. 몇 주 전 예약을 넣었던 유명 맛집 블로거 미식탐정 엘이 오늘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의 블로그는 하루 수만 명이 들락거리는 영향력 있는 리뷰 채널이었다. 지민은 미리 준비한 특별 메뉴와 디저트를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순서를 점검했다. 완벽하게 해내자. 이 기회만 잘 잡으면 더 많은 손님이 몰릴 거야. 그는 오후 1시 정각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카메라를 든 채 조용히 홀에 들어섰다. 지민은 직접 인사를 건넸고 블로거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주방 쪽을 한번 쓱 훑어봤다. 오픈 주방. 참 좋네요. 요즘 이런 식당이 보기 드뭅니다. 지민은 살짝 긴장한 채 머리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와 조리에 집중했다. 한 접시 내보내며 손님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던 블로거는 이따금 주방 쪽을 힐끗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앞까지 다가왔다. 손님들은 놀란 듯 시선을 돌렸고 지민도 순간 당황해 고개를 돌렸다. 블로거는 유리 너머로 주방 내부를 들여다보더니 조리대 한쪽에 서서 감자를 깎고 있던 박춘배 씨를 보자마자 두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더니 곧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설마, 박 셰프님. 순간 주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지민은 칼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블로거를 쳐다봤다. 그는 황급히 주방 쪽으로 다가와 유리 너머로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저 혹시 프랑스 라 리미에르의 박춘배 셰프님 아니세요? 이쉐린 투스타 받은 그 레스토랑의 전설이라 불리던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눈빛은 한 사람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춘배 씨는 조용히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과 블로거의 눈이 마주쳤고 순간 그 눈빛 안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교차하듯 깊은 울림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래, 나 맞소 하고 대답하는 듯한 침묵의 인사였다. 블로거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외쳤다. 세상에 아직 살아 계셨군요. 이런 데서 조리 보조를 하고 계시다니. 이건 정말 기록해야 할 이야기예요. 주방 안은 숨죽인 정적 속에서 박춘배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이들이 혼란과 충격 속에 그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박춘배 씨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고 손에 들린 감자칼은 어느새 그의 굳은 손 안에 고요히 멈춰 있었다. 홀 안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맛집 블로거 미식탐정 엘은 그 자리에 선 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의 눈은 박춘배 씨를 향해 있었고 눈빛은 점점 경외에서 존경으로 그리고 감탄으로 바뀌어 갔다. 지민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주방에서 호통치고 야단치던 그 노인이 대체 무슨 이유로 저토록 유명 인사의 입에서 전설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리는 것인지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블로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민과 주방 직원들을 향해 돌아서며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다. 이분은요, 1980년대 프랑스 미식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라 리미에르 파리에서 가장 까다롭고 예술적인 레스토랑으로 불렸던 곳의 총주방장이었어요. 지민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블로거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주방을 압도하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그것이 단순한 식당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때 박 셰프님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프랑스 요리계에서 미쉐린 투스타를 따낸 인물이었습니다. 라 리미에르의 대표 메뉴였던 트러플 수비드 오리 가슴살은 지금도 요리학교 교재에 실려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요리죠. 그 시절 프랑스 요리계는 외국인에 대한 벽이 높았어요. 특히 동양인 셰프에겐 훨씬 더. 그런데 박 셰프님은 기술 하나로, 정성과 철학으로 그런 차별을 모두 깨뜨렸어요. 정통 프렌치와 한국식 발효 기술을 접목해 이방인의 요리라는 표현까지 만들어낸 말 그대로 전설이었죠. 말을 마친 블로거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박춘배 씨를 바라보았다. 제가 처음 프랑스 요리를 공부했을 때 가장 먼저 감탄했던 이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정작 한국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 요리계에선 지금도 박 셰프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분의 방식, 그분의 칼질, 그분의 플레이팅이요. 지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칼질도 못한다며 핀잔 주던 손길, 앞치마가 지저분하다고 구박하던 외형, 답답하고 느리다며 외면했던 그 조용한 존재가 실은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의 정점을 찍고 돌아온 한 시대를 빛낸 장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박춘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그저 그 모든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한참 지난 날들을 천천히 되새기는 노인의 눈빛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주방의 젊은 조리 보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짜야? 우리 가게 그 할아버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왜 여기서? 지민 역시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솟구쳤다. 왜 그런 분이? 왜 하필 우리 가게에? 왜 조리보조로? 왜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쏟아낸 말들, 퉁명스러웠던 태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어쩌면 지금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큰 무례를 범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게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주방 한복판에는 낯선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미식탐정 L이라는 이름을 가진 블로거는 박춘배의 존재에 압도되어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홀에 있던 몇몇 손님들 역시 웅성거리던 소리를 멈추고 어딘가 숭고한 것을 목격한 듯한 눈빛으로 주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지민은 마치 깊은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복잡한 마음, 죄책감, 놀라움, 부끄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 그녀는 박춘배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눈을 깔고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 정말 셰프님이 맞으세요? 그 질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고 그 속엔 온갖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박춘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손에 들고 있던 감자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말했다. 맞소. 그때는 참 멀고도 뜨거운 시간이었지. 그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지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엔 책망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인생을 다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평온함이 어른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다. 내가 배운 요리는 사람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야 했소. 그 한마디는 마치 주방 안에 남아있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듯 조용하지만 강하게 울렸다. 지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사람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야 한다. 그는 요리를 단지 재료를 다루는 기술, 레시피를 암기하는 작업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전하는 예술이라 여겼던 것이다. 지민은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속도, 효율, 비주얼, SNS 반응에만 매달리며 주방 안의 인간은 보지 못한 채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자신보다 느린 손놀림을 무시했고 낡은 앞치마를 흉보았고 조용한 태도를 오해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엔 삶의 연륜, 요리에 대한 철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박춘배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엔 이제 의심도, 판단도, 불만도 없었다. 오직 존경과 죄송함, 그리고 배움 앞에 겸손만이 남아 있었다. 박춘배는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손에 감자칼을 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안엔 여느 셰프도 따라올 수 없는 무게와 품위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지민 키친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간판에서 시작된 변화는 작지만 강렬했다. 누군가가 살짝 문질러도 벗겨질 듯한 낡은 나무 간판 위에 새로운 금속 패널이 조심스럽게 덧붙여졌다. 그리고 그 위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춘배 키친 전설의 셰프와 제자. 그 글귀는 처음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다시 찾은 이들에겐 따뜻한 미소를 안겨주었다. 식당 이름이 바뀐 건 지민의 제안이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망설이며 꺼낸 말이었다. 셰프님 아니, 선생님, 식당 이름을 바꿔도 될까요? 춘배 키친이라고요. 박춘배는 그 말에 고개를 가로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특유의 잔잔한 미소만을 지은 채 그 이름 참 따뜻하구먼 이라는 짧은 말로 답했다. 그 후 식당은 마장동 골목의 작은 명소가 되었다. 전설의 셰프가 있다는 소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셰프 지망생들이 하나둘씩 식당을 찾았다. 하지만 이곳이 여느 핫플과 달랐던 건 그 인기의 중심에 화려함이 아닌 진심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박춘배는 여전히 조리보조처럼 서서 식재료를 손질했다. 칼질은 여전히 천천히, 때론 삐뚤삐뚤했지만 그의 손에 닿은 재료들은 이상하게도 음식의 깊이를 더해 주었다. 지민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칼질을 함께하며 조용히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녀는 이제 요리를 단지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식당 안엔 전보다 웃음이 늘었고 직원들도 어색함 대신 존경심을 담아 박 셰프님이라 불렀다. 블로거 미식탐정 엘은 후속 리뷰를 남겼다. 진짜 요리는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맛보는 것. 그 말은 리뷰 댓글창에서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퍼져나갔고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 진중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모두 빠진 조용한 주방. 지민은 한창 마감 정리를 하던 박춘배에게 물었다. 셰프님은 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런 작은 식당에 오신 거예요? 박춘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곳에선 요리를 했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소. 이젠 조금 사람을 다시 배워보고 싶었지. 그 말에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듣고 함께 나누는 셰프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춘배 키친의 조명은 그날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늦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주방 안에서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사람 사는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엔 한 노셰프의 오랜 시간과 한 젊은 셰프의 새로운 시작이 함께 끓고 있었다.